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 제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청춘에도 기준이 존재할까요? 우선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본다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전반을 가리키는 나이가 바로 청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인간의 노화 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요즘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청춘의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눈부신 청춘의 이막을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찾고 계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잘 찾아오면 재취업에 용이한 그런 직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 가득 담아왔습니다. 슈퍼맘 리턴즈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슈퍼맘 리턴즈 1부는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죠.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입니다. 네, 수요일의 여자라고 불러주셨는데 좀 오랜만에 온 것 같아서 네, 근데 또 반겨주셔서 또 오늘도 즐겁게 또 좋은 정보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꿀정보 담당하는 조영주 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꿀정보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계속해서 덥고 있는데 건강 많이 챙기고 계신가요? 언제나 에너지를 드리는 슈퍼맘 리턴즈 그리고 꿀정보 캐스터 제가요. 오늘 정미란 선생님과 함께 우리 슈퍼맘 언니들께 오늘도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의기투합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정보들 많이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우선 선생님 오늘 어떤 직업 소개해 주실 건지 궁금한데요. 혹시 두 분 제가 없는 동안 저의 질문이 좀 그립진 않으셨나요? 근데 요즘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정신없으시겠습니다. 희소성을 잃었네요. 네. 그걸로 저를 좀 각인시켜 보려고 했는데 네, 그래도 버릇인지라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지금 임신하신 예비 엄마들이나 아니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둔 엄마들은 이제 태교할 때나 태어나고 나서도 아이들한테 이제 바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이제 아이가 있으시니까 네, 아이한테 혹시 바라는 점이 뭐가 있으세요? 우리 아이한테. 글쎄요, 저는 그냥 건강하게만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좀 너무 가식적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바라는 게 많죠. 사실은 막상 키우다 보면 건강한 건 기본이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대인 교우 관계도 완만했으면 좋겠고 계속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영주 씨는 아직 확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우리 두 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요즘에 좀 예쁜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욕심도 갖고 있는데 제가 그 말을 못했는데 그렇죠. 우리 외모 욕심도 만나지 않죠. 예쁜 아이 얘기하시는데 크게 막 공감이 가면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겠죠. 맞아요. 그렇죠. 다들 이제 건강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 아이도 뭔가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 아빠도 잘 못하는데 영어 카드 보여주시고 문화센터 요새 문센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문센. 문센 데려가서 마사지하고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시도를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잘 컸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면서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했으면 잘 됐으면 욕심. 이런 마음들이 많이 좀 투영이 되셨을 텐데 그렇게 많이 기대하시는 게 쭉 많으시다가 아이가 한번 크게 다치거나 아프고 나면 우리 MC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필요 없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거를 이제 기대하게 되시는데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자랄 때까지 안 아프고 안 다치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한 번씩 다치고 크더라고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다치면서 크는 거다. 넘어지면 붙잡아주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하시곤 하시는데 그 어린 아이들일수록 크고 작은 사고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이렇게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유아 안전장치 설치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 그런 직업이 있어요? 네, 보통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그동안 집에서 부모님들이 좀 필요한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또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아직은 직업 명칭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다른 직업
직업들은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네네. 일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직업 있어요라는 반응을 하신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신 게요. 네. 지금 이 직업은 2013년 정부에서 신직업 발굴 및 육성 사업을 통해서 이제 102개의 직업을 새롭게 미래 후보 직업군으로 선정을 했는데 네. 그 중에 포함된 직업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2014년 3월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 후보군 직업들 중에서 미래 직업적 전망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향후 육성을 확정한 직업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직업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명칭과 마찬가지로 이제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 집 내부, 외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이제 안전 여부를 좀 진단하고 필요한 장치들을 설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희 집에 영유아가 있는 언니네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안마다 문에 네네. 문 끝으로 이렇게 뭐가 그쵸. 껴져 있는 걸 맞아요. 보고 언니 이게 뭐야 네. 그랬더니 이거 문김 방지 패드야라고 맞아요. 말을 해주는데 스펀지같이 이제 말랑말랑한 것들을 맞아요. 아이들이 손이 이렇게 문에 낄까봐 그렇게 많이 껴놨더라고요. 문 곳곳에. 네. 문뿐만 아니라 뭐 네. 이런 모서리들 뭐 많죠. 이렇게 네. 붙여놓은 데가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집에 이렇게 설치해 주시는 분인 거잖아요. 영유아 안전자치 설치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생소한 만큼 더 궁금해지네요. 네.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도 그렇고요. 그 영유아 안전장치 설치원이신 분들은 뭐 어린이집이나 뭐 놀이방 같은데 그 시설 관리자분들의 의뢰를 받거나 일반 개인 의뢰를 받아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현장을 방문을 하게 되고요.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제 곳곳에 있는 위험 요소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견적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네. 시공 일정이나 금액 등을 이제 고객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다음에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물품들, 뭐 손기임 방지, 네. 뭐 도어 손보호대, 코너 보호대, 그리고 뭐 미끄럼 방지판,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나 뭐 이런 프로그램도 보시면 바닥이랑 벽에 매트들이 많이 깔려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안전 매트들도 많이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전기 콘센트. 이렇게 유심코 쿡 찌른데 거기를 네네. 이제 좀 막을 수 있는 커버나 이런 자재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시공을 하는 역할도 직접 하게 되시는데요. 네네. 네, 이런 설치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안전용품을 판매하는 역할도 하고 이제 시공 방법을 설명하는 역할도 하시는데 더불어서 이분들은 이제 집안 환경을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주의해야 할 부분들, 뭐 화재나 이런 그 뭐 화학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안에서 물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치워야 하는지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다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문이나 모서리 같은 데다가 안전대를 이렇게 뭐 붙이거나 설치하는 거는 사실은 뭐 부모님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만 이게 더 나아가서 뭐 매트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라 그러죠? 소방이나 뭐 화학까지 화재를 대비하고 네,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이건 이제 저희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전문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좀 결정적으로 영유아 안전장치 설치원이라는 직업이 생기게 된 그런 계기도 참 궁금해요. 네. 사실 이 직업이 생소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에 활성화되어 있기보다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먼저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직업이기 그렇군요. 때문인데요. 네네. 그 미국에서 처음 생겨났는데 그 가정 내에서 영유아 안전 사고들이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증가함에 따라서 위험 요인을 좀 제거하고 사전에 이제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제 그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 직업이 탄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체 어린이 안전사고의 69%를 차지하는 게 영유아 안전사고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뭐 문명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저희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본래 이제 만들어진 취지와는 다르게 아이들한테 위협이 되는 그 제품군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뭐 이제 여러 세대들이 모여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집 할머니, 아주머니 해서 한 아이를 키워서 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다들 핵가족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옆집이나 윗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하면서 맞아요. 좀 육아를 위해서 조언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손길들도 조금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을 부모들이 중심이 돼서 책임을 많이 져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영유아 안전장치 설치원이 미국과 영국, 이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된 직업이라고 하니까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선진국의 경우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선생님? 네, 마치 선진국의 상황을 여쭤보시니까 뉴스처럼 느껴져서 전문가시니까요. 네. 뉴스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주 씨 요즘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네, 선생님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네, 영어로 하라고는 안 하시니까 다행이에요. 네. 그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150개 업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안전장치나 관련 용품을 판매 및 설치하고 있는데 그 고객이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 중산층 정도 되는 맞벌이 부부 그쪽에 좀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조금 적고 또 주변에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네.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MC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인터넷이나 뭐 마트에서 사서 부모님들이 설치할 수도 있는데 네네.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는 물건에 대해서 굳이 내가 맞벌이 하면서 시간도 없는데 휴일에 쉬는 시간에 그걸 사다가 설치하고 하는 것보다는 네. 비용을 들여서 전문가에게 맡기고 개인 시간을 오히려 아이들과 가족들과 보내겠다. 그런 이제 생각들이 조금 많이 퍼져가면서 조금 더 그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 이제 입문하시기 위해서는 관련 업체를 통해서 뭐 영유아 안전사고, 안전진단, 장치 설치 등에 대해서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약 6개월 정도의 숙련 기간을 거쳐서 이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신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미국에서 이 직업이 발전하게 된 그런 배경을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벌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이 이 직업을 우리에게도 곧 익숙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 영유아 안전장치 설치원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 중인가요? 네, 뭐 직업 명칭이 좀 낯선 만큼 네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된 직업들은 아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향후에 신직업으로서 이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직업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도 사실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뭐 시트나 안전띠나 이런 걸 판매하는 업체들은 있는데 주로 이제 뭐 판매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걸 위주로 하고 있고요. 네. 뭐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으로 이제 그러니까 구매를 하신 고객 중에서 원하는 분에 한해서 이제 직접 방문해서 설치하는. 그러니까 설치나 이런 부분이 부가 서비스가 되는 거고 맞아요. 아마 이제 제품 금액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그 미국이나 영국처럼 직접적으로 와서 환경을 다 둘러보고 이런 요소들을 뭐 제거를 해주셔야 한다, 무엇이 더 필요하다 이런 적극적인 서비스의 개념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 상황이고요. 네, 뭐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그 영유아 건강 검진을 통해서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안전 교육에 대해서도 또 이제 소아과 의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건 이제 뭐 병원에 엄마들이 데리고 갔을 때 잠깐 듣는 정도고 우리 집 상황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세세하게 미친 정도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일부 NGO 단체들에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녀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상이나 좀 이론적인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우리 집에 맞춰서 세세하게 파악이 돼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선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네. 제가 왜 아까 전에 미국과 영국의 경우로 선진국이라고 굳이 제가 강조를 했느냐면 그렇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쉬는 날 직접 엄마 아빠가 셀프로 설치할 수 있는 거지만 조금 더 내 아이를 위해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설치를 하고 싶어서 선진국은 이미 150여 개 업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그 필요성에 비해 수요가 아직 없다는 거에 비해서 직업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저만 해도 제가 아이를 낳는다면 반드시 저희 집에 설치를 권장하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주요 고객은 선생님 대부분이 엄마들이지 않을까?
아닐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맞벌이를 하면서 그 육아에 대한 부분을 뭐 남녀가 좀 많이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도 엄마는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출근한다라는 말이 있는 맞아요. 것처럼 네. 아직까지도 주 양육에 딱 맞는 대해서는 말이에요. 네. 엄마의 그 범위가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관심을 갖는 고객분들은 이제 엄마들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가정 내에서 좀 아이들한테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 곳이 뭐 베란다나 아니면 뭐 가스나 이런 걸 사용하는 주방일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오히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실이나 침대에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이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래서 뭐 생후 6개월에서 뭐 2세까지의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살핌이 필요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아이들을 특히 이제 처음 출산해서 키워보시는 슈퍼맘 분들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요. 저도 좀 예리하게 분석을 해볼까요? 네. 주 고객이 엄마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상대가 엄마들이고 초보 엄마이기 때문에 이들한테 접근하기 더 가까운 사람들은 아무래도 실제로 아이를 육아해본 경험이 있는 격려단절 여성들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경단녀 분들께 이 직업을 추천해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네. 정말 날카로우시네요. 네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좀 약간 막연하거든요. 아무래도 네네. 설명을 드린 것처럼 네. 이제 그 장치 설치를 위해서 실제로 가정집이나 시설에 방문을 하는데 가정집에 방문하게 될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보 엄마들이잖아요. 아무래도 먼저 이제 아이를 키워본 선배 엄마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아이가 이렇게 발달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물건은 조심하셔야 되고 뭐 이런 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30, 40대에 그 자녀를 출산해서 키워본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들이 좀 많이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뭐 공감대도 쉽게 형성하실 수 있고 평소에 궁금한 점을 또 물어볼 수도 있고 직접 양육해봤고 그 제품을 사용해봤을 거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더 향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인지 그 뭐 영국이나 미국처럼 외국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도 그 양육 경험이 있고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기혼 여성을 더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안전장치 설치를 해주러 갔다가 더 많은 정보들을 전해주고 올 것 같아요. 왠지 가면. 언니가 하나 생기는 그러니까요. 그렇겠네요. 네네. 선배 엄마의 손길의 도움에 의해서 더 믿음직스러울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선생님.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많이 어렵거나 쉽거나 어떤 점이 좀 작용할까요?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영국과 미국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무실에 앉아서 뭐 주문 접수 받고 전화 상담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걸 통해서 현장에 이제 외근을 나가는 경우가 직접. 잦다고 해요. 아, 네, 그렇겠죠. 그럼 이제 실제로 뭐 운전도 하게 되실 거고 가서 이제 처음 만나는 고객과도 이제 원활하게 대화를 또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가셔서 큰 공사일 경우에는 이제 기술자분들을 같이 이제 대동해서 가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가서 직접 이제 유지 보수나 설치를 또 하실 수도 있어야 해서 조금 체력적인 부분들이 소모가 되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네. 기계 사용이나 뭐 안전장치 같은 거 이런 거 설치 또 기계치인 분들은 어렵잖아요. 그만큼 잘 알고 가셔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또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자격증 같은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격증이 있어야지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기 전이어서 뭐 명칭과 똑같은 뭐 자격증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필수적으로 따야 하는 상황도 지금은 아닌데요. 만약에 오늘 방송을 보시고 향후에 좀 관심이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뭐 또 이제 추후에 진출할 때 다른 지원자분들하고의 차별성을 두고 업무의 전문성을 조금 더 강화하시기 위해서 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원 등 같은 민간 자격증이 있으신데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 두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자격증은 그 협회로부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하시고 검정 과정을 통과하시면 취득이 가능하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아직 필수 자격증은 없는데 따놓으면 도움이 될 만한 민간 자격증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꼭 따야 되는 자격증이 없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단녀분들이 얼마나 마음 가볍게 접근을 하실 수 있겠어요. 네네. 기쁜 소식인 것 같고요. 또 다른 팁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영유아 안전장치 설치원이 조금 되려면 네. 아무래도 자격증도 그렇지만 업계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요즘 청년층 구직자분들이 신입으로 지원할 때 힘들어하는 게 신입으로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회사에서는 항상 경력을 요구해서 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으란 말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이거는 비단 청년층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직장 생활, 사회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슈퍼맘 분들도 얼마든지 이제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에서 맞닥뜨리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여력이 되신다면 자격증도 이제 취득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관련 용품 업체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일을 해보시면서 네. 실제로 고객과 이제 상담하는 부분을 좀 많이 역량을 키우시거나 그리고 이제 영유아의 특성이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안전 사고나 장치에 대해서 지식과 실무를 조금 쌓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국가에서 추후에 조금 주도적으로 관련해서 양성 과정이 개설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셨다가 먼저 수강을 하시면 네,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현재 좀 참고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의 사이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데 들어가면은 뭐 꼭 이걸 직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그냥 엄마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 안전하게 잘 키울 수 있을지 이런 팁들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런 데가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는 그 네. 한국생활안전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아동 안전 키트를 또 배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꼭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방법이 아니시더라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좀 들어보시고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고객을 방문할 때 운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대면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또 궁금해지네요. 네네. 어떤 면들이 또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아무리 내가 필요해서 사람을 불렀지만 내 집안에 누군 낯선 사람이 온다라는 게 네, 특히나 요즘 시대엔 또 많이 불안감을 줄 수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만나셨을 때 상대한테 이제 신뢰감을 줄 수 있고 편안함을 줄 수 있고 또 이제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장치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결합해서 충분히 잘 이해시킬 수 있고 설득하실 수 있는 능력이 또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직접 가서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전화상으로 뭐 3시까지 와서 한 30분 동안 설치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개인 볼 일이 있는데 너무 많이 시간을 이제 소요한다거나 하면 그럼 안 되죠. 컴플레인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업무를 잘 완수하려는 네, 그런 부분, 시간 엄수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이제 기계 장치나 도구를 사용해서 설치하실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네. 저는 일단 기계치기 때문에 이런 직업 정말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요. 지금 설명 들으면서 몇몇 엄마들이 주변에 이렇게 스쳐갑니다. 딱 맞을 만한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웬만한 아빠보다 더 잘 네. 기계를 설치하시고 안전장치 굉장히 관심 많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이 직업을 추천해주고 싶은데 이제 정작 추천을 할 때 이런 좋은 직업이 있다고 소개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취업은 어느 쪽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또 약간 막히거든요. 네. 그래서 취업 방향이 현재까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영유아 안전장치 업체에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요즘 엄마들이 문화센터 많이들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문센. 문화센터에서 네네. 문센에서 부모와 네네.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실 수 있죠. 아, 강의를 네. 하실 수도 있고 경력과 전문성을 쌓으시면 본인이 직접 이제 창업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수요는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고 네네. 계신 만큼 추후에도 수요는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네. 이제 공식 질문의 시간입니다. 요 영유아 안전장치 설치원분들은 수입이 아직까지는 뭐 많이 활성화된 직업이 아니라서 선생님도 좀 조사하는데 힘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떨까요? 물어봅니다. 네. 네,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네. 돈 주고 약 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고충은 알지만 말은 해달라. 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뭐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쪽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 가정을 한번 방문해서 뭐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대가로 약 150파운드. 얼마인가요? 네, 이걸 제가 그 조사할 당시에 환율로 네. 계산해 보니까 25만 원 정도. 와, 호수가, 많이 받네요. 네, 되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 업체에 소속된 전문가에게 그 뭐 물품 구입비와 관련해서 컨설팅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전부 포함해서 고객이 지불하는 금액이 약 $1,000. $1,000요? 네, 그 당시 네. 환율로 이제 111만 원 정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품을 사면 이제 설치나 이런 부분이 부가적인 서비스로 따라오는데요. 네. 그 개념보다는 컨설팅이 주가 되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물품이나 부자재를 같이 구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 비용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향후에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고객이 중소도시가 아니라 대도시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비스 비용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고가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작년에 정부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만큼 앞으로의 그 성장 가능성에 주목을 두고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영유아 안전장치 설치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성을 우대해주는 채용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조용주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속 꿀정보 코너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 전해드립니다.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국민생활체육 전국 궁도연합회에서 영어 번역가를 모집합니다. 이곳은 전통 활쏘기 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인데요. 주로 영어로 된 이메일을 번역하거나 세미나 책자를 번역하는 업무, 그리고 행사 시에는 통역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대졸 이상의 분들이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데요. 월 165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아무래도 영어에 자신이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으시다면 유리하겠죠. 상급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췄거나 실용 영어과 또는 영어 통번역 전공을 하신 분은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필요한데요.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보내시면 면접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KM 웨딩 컨설팅에서 웨딩 플래너를 모집합니다. 이 웨딩 상품을 소개하거나 신랑 신부 일정 관리, 또 상담을 맡는 업무인데요. 대졸 이상의 분들 중 6개월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월 15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주 6일 근무, 매주 화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근무가 이루어지고요.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역시 서류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필요하고요.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요. 이메일로 보내셔서 접수 완료하시면 면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수연스포츠에서 셔틀버스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말 그대로 스포츠센터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업무고요. 회원 관리와 차량 관리까지 가능하신 분을 찾는다고 하네요.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월 14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2015년 8월 8일 마감합니다. 주 6일 근무, 일요일만 휴무이면서 주중과 토요일은 근무가 이루어지는데요. 근무 시간 패턴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4시간 정도 운행하고요. 1회당 40분 운행 후 20분 휴식을 반복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준비하실 서류는 이력서 한 통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시면 면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채용 정보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 지을 시간인데요. 오늘도 알찬 정보 전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무리 애정을 갖고 아이들을 지켜본다고 해도 우리 아이의 안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의 아이들을 더 잘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권고가 앞으로 더 많이 들리게 될 만큼 오늘 더 유망한 직업, 영유아 안전장치 설치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